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원입니다. 누구나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책을 읽은 독후감을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으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나이 50살에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해서 하고 있는 주린이로서 최근에 삼성전자를 약 5천만 원 정도 매수하면서 고점에 들어가서 주식을 시작한 그런 주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배재기 대표님의 의견과 방송에서 나온 그런 말씀들 그런 것을 보고서 이거다. 테크주 반도체 AI에 올인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 배재기 대표님이 만드신 ETF 글로벌 타퍼 플러스 에이스 글로벌 타퍼 플러스도 1,000만 원을 매수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사고 하이닉스도 사고 뭐 구글도 투자하고 테슬라도 투자하고 대부분 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 기술주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약 80% 정도가 테크 기술주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테크주에 투자하기 정말 잘했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이 책을 냉철하게 비판하고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또 심도 있게 읽어보면서 너무 그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치고 한쪽으로만 그렇게 투자하는 것은 브레이크 없는 스포츠카를 모는 것과 비슷한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아무튼 그것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5장부터 기술주에 투자하라라는 5장부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5장 기술주에 투자하라. 나의 투자 철학의 전환, 미래 성장, 장기 투자하라. 미래 성장에 장기 투자하라. 투자는 리스크를 감내하는 행위이다. 투자라는 것은 이제 리스크를 감내하고 시간에 투자를 하는 거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은 투기다. 도박판에 가서 카지노에 가서 카드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왜 기술주에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요약으로 인류의 발전 역사를 살펴보면은 불을 발견한 원시 사회에서 농경 문화가 탄생이 되었고 문자의 발명, 그다음에 기하학, 천문학 발달과 측정기구의 발명, 그다음 근대 기술의 시작인 증기기관이 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기의 발명, 원자력의 발명, 그다음에 디지털 인터넷 세상의 혁명, 그다음이 인공지능 AI 시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살펴보는 것이 이제 증기기관이 시작되면서 철도 뭐 이런 게 이제 깔리게 되면서 철도 회사라든지 이런 데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겠죠. 그리고 인터넷 시대 때는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버블 경제 시대가 오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AI 시대에서 그때의 버블과 비슷하지 않냐 뭐 이런 버블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그때하고는 다르다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인터넷 버블 그때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때는 수익을 못 내고 있음에도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버블인데 그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그 공짜 전화로 유명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세롬 기술 뭐였는데 아무튼 그 인터넷 무료 전화를 하는 그 세롬 기술 데이터인가 그 회사가 주가가 135배가 폭등을 했고 아마 당시에 삼성전자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능가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음, 기억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주식을 전혀 하지 않고 바쁜 일상을 살았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뉴스에 하도 많이 나와서 새로운 기술 데이터 거기가 135배라는 정말 그렇게 주가가 폭등을 했다는 것. 지금 삼성전자가 5만 원에서 22만 원 간 것도 세네 배가 올랐다고 엄청나게 지금 그러고 있는데 135배가 올랐다면은 그거야말로 진짜 버블이죠. 그렇게 수익도 못 내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올랐을 때 그런 게 이제 버블이고 지금은 버블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배당이 없는 기술주에는 이제 배당이 전혀 없죠. 그래서 배당이 없는 기술주 투자에 올인하는 것은 브레이크 없는 스포츠카를 몰고 가는 것과 이제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있는 거죠. 제 의견이.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게 그 삼성전자가 계속 수익을 내지 못한 게 영업 손실을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디램 가격이 많이 싸지면은 주가가 이제 내려갔다가 이익을 많이 내면은 다시 올라갔다가 반도체 주식이 이 사이클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뭐 2027년도까지 뭐 다 예약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 등 뭐 여러 가지를 종합을 했을 때 향후 2, 3년은 수익을 많이 내는 사이클로 갈 것이 전망을 그렇게 다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미래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 미래의 성장성과 그런 수익이나 이런 것을 다 반영을 한 금액이 지금의 주가이다라는 것을 그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미래의 수익이 지금 현재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다. 그런데 27년도까지 다 예약이 되어 있대. 이렇게 이제 그것만 보고서 그러면 계속 좋아지겠네 하고서 계속 삼성전자에만 올인을 하게 된다라면은 갑자기 변동성이 빠졌을 때는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개인의 사정에 맞게 20대라면은 주가가 워낙 뭐 반토막 이상 난다고 해도 그래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기다리면서 다시 주가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면 되지만 나이 50대, 60대, 70대에 삼성전자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주가가 오를 때는 좋지만 변동성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감내하겠느냐. 그래서 50대, 60대 이제 퇴직 연령에 가까웠을 때에는 삼성전자 같은 그런 기술주에 약 20%의 비율로 투자하고 나머지 80%는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기술주의 80%고 배당주의 약 20%의 비율로 거꾸로 이제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오늘도 삼성전자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뭐 8% 가까이 하루에 그렇게 오른 것 같은데 2026년 3월 18일 국내 주식 삼성전자 오늘만 8.05%가 올랐네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를 때는 좋지만 그런 미래에 어떻게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창가 방패를 잘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나이대에 맞게 투자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이 책에서 그런 내용이 좀 빠져 있는 게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3번 디지털 시대와 테크 기업 항상 최고의 기업에 투자하라.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이제 주도주 1등 기업에 투자하라고 의견을 내고 계신 거죠. 그리고 디지털 시대와 반도체 AI 시대에는 이제 핵심이 반도체죠. 반도체가 빠지고선 AI가 돌아가질 않으니까 지금 AI를 최대한 활용하라.
지금 하는 일에 AI를 최대한 활용하라. 지금 이제 AI를 뭐 챗GPT나 제미나이를 안 쓰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 잘 적응하고 따라가고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6번 테크 기업 기술주 투자와 가치평가, 기술주 투자의 위험성 이런 것에 대해서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메모를 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제 주제의 제목으로 이렇게 있는데 내용에 있어서는 그닥 뭐 별게 없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6장 패시브 투자의 시작. 그래서 투자에는 패시브 투자와 액티브 투자가 있는데 워렌 버핏이 벤자민 그레이엄에게 배운 것은 가치주, 나중에 싼 게 가치주 투자 방식을 이제 사용을 했죠, 처음에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싼 게 비지떡이 돼서 찰리 먼거를 만나게 되면서 명품은 제값을 줘야 한다는 철학으로 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는 AI 테크주 시대에는 그에 맞는 철학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즈캔디 인수 사건, 장부상보다 비싸지만 줄 서서 먹는 상품을 아주 비싼 값에 시즈캔디를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게 됐죠, 워렌 버핏이. 그래서 저자는 이제 워렌 버핏이 이 전환을 했다. 벤자민 그레이엄에게 배운 가치주에서 찰리 먼거의 명품 전략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AI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맞는 테크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 가치 판단으로 가치주를 투자를 하다가 좋은 것을 제값을 주고 사는 게 좋다라고 전환을 한 것처럼 지금은 AI 반도체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워렌 버핏이 명품을 제값줘야 한다라는 철학을 이렇게 한 것을 그 내용은 빼고 워렌 버핏의 투자 방식은 좀 구식이고 뒤처졌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된 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199페이지에 보면은 워렌 버핏은 가치주만 투자했다라는 식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기업을 훌륭한 가격, 헐값에 사는 것보다 훌륭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 제값에 사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런데 사실 이제 지금 테슬라가 거의 PBR이 200배 뭐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데 비싼 훌륭한 기업을 비싼 값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테크주를 구매를 하는 것이 워렌 버핏의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워렌 버핏의 방식은 구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의 설명은 조금 뭔가 이제 더 보충적으로 필요한 이론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해자라는 게 있는데 독점적 기술력을 가지고 브랜드의 기술, 네트워크 효과.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적용을 한 게 코카콜라와 애플을 이제 매수한 거죠, 워렌 버핏이. 그래서 워렌 버핏이 가치주에서 독점적 훌륭한 기업, 대체 불가 기업에 투자해서 이제 많은 수익을 얻었는데 저자는 미래에 투자해야 된다. 테크주, 반도체, AI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대립적인 관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운용 시장의 패러다임이 전환됐다. 그리고 자산운용업과 제조업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가 되었다. 옛날에는 뭐 제조업 뭐 만들어서 텔레비전 만들어서 팔고 소니, 뭐 삼성 뭐 가전 뭐 이런 거 만들어서 팔고 이런 이제 하드웨어에서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AI 이런 산업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이제 ETF에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ETF의 탄생된 배경과 ETF의 장점 그리고 ETF의 종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게 궁금하시면 이제 책을 사서 이제 보시면 되고 굳이 책을 사서 보지 않아도 뭐 액티브 ETF, 패시브 ETF, ETF의 역사라든지 뭐 네이버에 검색하던가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은 바로 알려주는 거니까 굳이 책에서 그렇게 뭐 좀 실었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거 책에서 읽어본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먹기 때문에 차라리 자기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AI한테 질문해서 필요할 때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자기 지식 발전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9장 책 전환기의 자산운용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 자본주의의 발전은 국부론에서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개념을 통해 시작이 되었다. 비즈니스의 목적은 회사의 수익 증대가 아닌 고객 가치 증대. 고객 가치를 추구하는 일에 투자하면 어느 순간 시장에서 절대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것은 저도 이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라는 것이 이윤을 창출해서 돈이 이제 남아야 되겠죠. 장사라는 것은 남고 장사를 해야지 손해보는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손해보는 장사를 한다는 것은 그 구매를 한 소비자에게도 결국에는 손해예요. 그 회사가 망하고 없어지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금액과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만한 비용을 받고 사업을 하면서 소비자에게 그만큼 서비스로 돌려주는 것이 그것이 회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고 그리고 내가 남는 것보다 소비자의 이득을 소비자가 저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저 물건을 사용하는 동안 얼마만큼 행복할 거고 저 물건을 이 금액을 주고 사는 게 얼마만큼 가치로 만족도를 줄 것인가 그 만족을 내가 얼마만큼 채워줄 수 있는 것인가 소비자의 행복을 채워주자 약간 이제 그런 개념으로 내가 돈이 얼마 남을 거야 이거 팔아가지고 이 정도는 남아야 되고 나는 얼마 안 남으면은 안 돼. 이렇게 해서 액면가로 너무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장사라는 것이 계속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때로는 손해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좀 덜 남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소비자가 만족도 있게 사고 소비자한테 내가 벌은 돈에 대해서 다시 소비자한테 되돌릴 수 있고 고객을 더 먼저 중심에 두고 그걸 비즈니스를 하는 게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몇십 년 동안 진짜 거의 한 30년을 장사를 하면서 거의 제일 후반부 뒷부분에 장사가 그런 것이구나라고 깨달은 게 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책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공감하는 바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비즈니스의 목적은 회사 수익 증대가 아닌 고객 가치 증대 이렇게 돼 있는데 회사 수익 증대가 아니라는 것보다 이제 회사 수익 증대가 우선되기보다는 고객 가치 증대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수정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고객 가치를 추구하는 일에 투자하면 어느 순간 시장에서 절대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내가 물건을 하나를 팔았을 때 이거는 덜 남으니까 세금 빼고 남는 것도 해서 안 팔을래. 어떤 거는 내가 이렇게 좀 짭짤하게 남아야지
그래서 많이 남기려고만 하게 된다 그러면 운 좋게 한두 번은 팔을 수는 있겠지만 계속적인 그게 소문이 나게 되고 한두 명 고객이 샀을 때 아이 그 집 비싸 이렇게 한번 소문이 나면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은 2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게 몇 사람만 퍼져도 그게 파급 효과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몇 명한테만 잘 해주게 만족도를 해주게 돼도 그 손님들이 아는 음, 사람들을 소개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장사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한 명의 고객을 만족을 시키고 그 사람이 손님을 더 물어오게끔 하는 게 어떤 다단계의 방식인 것처럼 아주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그런 장사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이렇게 해도 고객 만족도를 높여주고 그런 것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조금 덜 남고 손해보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돼도 그게 점점 쌓이고 소문이 나고 나의 팬덤을 만들게 되면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는 이제 수익이 폭발하는 그런 구간이 오게 된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재규 대표님이 뭐 장사를 직접 해보거나 장사를 오랫동안 하면서 뭐 소매도 해보고 손님들 만나서 이렇게 장사를 해보고 이러한 관점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떠한 철학적인 부분이라든지 지식적인 부분 뭐 책에서 봤다든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비즈니스라는 것은 이제 수익 증대보다 내가 막 많이 남으려고 하는 것보다 고객 가치가 우선이다.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이제 글을 썼는데 그것을 현장에서 장사를 수십 년을 한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 체감을 하는 그런 내용은 그런 세심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한다면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대한 장사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극히 공감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10장에도 부의 공식이라고 해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실어 주셨는데 이제 이제 부의 공식, 뭐 방정식이라든지 어떤 수학적으로 공식을 이제 해서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런 수학 공식을 써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 부의 공식을 어떻게 풀 거냐 해서 이런 방정식의 어떤 수학 풀이에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그것을 대입시켜서 누구나 부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이제 책 뒷면에도 그런 이제 공식을 적어 놓으셨는데 그래서 제 10장의 이제 마지막 결론 같은 이제 느낌으로 마지막 10장에 부의 공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 1번 투자 대상 올바르게 선정. 그러니까 이제 부의 공식에서 제일 첫 번째로 투자 대상을 올바르게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망하지 않을 기업.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망할지 안 망할지 모르지만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코스피에 있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없어지고 망하고 뭐 제가 알기로 100년이 넘은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렇게 알고 이제 책에서 예전에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100년 동안에 뭐 코닥이라든지 모토로라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망하고 없어진 것처럼 한때는 주도주였는데 그 회사들이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투자 대상을 선정을 해야 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코닥에 투자를 했는데 뭐 여기는 세계 1등이니까 영원히 망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돈을 이제 투자해 놓고 방치하고 아무것도 관심을 안 갖고 이제 계속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회사가 거의 위기에 처해서 망할 수준에 돼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늘 시장을 관망을 해야 되고 개별주에 투자를 했을 때는 내가 계속 거기 회사에 내가 투자한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있다면 그 회사들을 계속 분석을 하고 계속 관망을 하면서 바꿔준다든지 계속 리밸런싱을 해주고 그런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ETF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다. 왜냐면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회사가 이제 안 좋아지면은 계속 갈아주기 때문에 ETF가 훨씬 좋다. 그래서 올바른 투자 대상을 선정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올바른 투자 대상은 AI 반도체 주도주 기술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제 부의 공식에서 첫 번째, 투자 대상을 잘 고르고 시간이 흐르며 나타나는 시장의 변동성을 감내하는 감정을 극복하는 과정. 그러니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일본에 뭐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하루에 7% 빠지고 그 다음 날 바로 연달아서 12% 빠져가지고 주가 이제 저 같은 주린이가 뭐 한 3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났다가 한순간에 그게 거의 다 이렇게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으면서 아, 이거 팔아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었는데 잘 이제 극복을 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가족들하고도 상담을 하고 상의를 하고 여러 가지 제일 도움이 됐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제미나이한테 질문을 했던 게 제일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미나이가 절대 반대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더 확신을 갖게 됐고, 한 주도 팔지 않은 게 오늘 주가가 또 많이 올라서 역시 안 팔고 가만히 두었던 게 잘한 것이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변동성을 감내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 감내할 수 있어야 부의 공식에 성립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세 번째로 미래 성장에 장기 투자하라. AI 반도체에 투자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절대적인 명제가 아니고 그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그 시기가 상승주냐 하락주냐 2000년대 이제 그 인터넷 버블 그 시기에 그게 회복이 되는데 15년이 걸렸기 때문에, 제가 나이가 50인데 만약에 AI 버블이다 라고 해서 그게 버블이 터졌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 그러면 15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회복하는데.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아무도 맞출 수가 없는 거고 어떤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이 책에서 나온 대로 AI 반도체에 올인하면 되겠다 이렇게 봐서는 위험성이 있다. 그 나이가 좀 더 많을수록 그렇게 하기보다는 비중을 이제 비중을 잘 조절을 해야 되겠죠. 이제 대부분 이제 50살까지 60살 이렇게 은퇴할 시점까지 와서 투자를 하신다라는 것은 평생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잘 지키고 잘 불리고 하면서 이것을 노후에 어떻게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노후를 잘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쪽에 이제 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주라든지 그 돈을 잘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쪽에 더 비율을 많이 주고 변동성이 있는 데는 비율을 조금 더 적게 두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성장에 장기 투자하라는 요 의견에 대해서는 각자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투자 원금, 월급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수준의 부를 이루기 어렵다. 이제 엑셀에 자기 월급을 짜고 이렇게 쭉 뭐 2, 30년을 계산을 해보면은 내가 퇴직할 때 얼마를 모으게 될지 시뮬레이션을 쭉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서울 집값이 뭐 50억 가는 곳들도 수두룩하고, 강남 집값이 지금 웬만한데 서울 집값 살려면 10억이 넘는 게 대다수인데 나의 소득으로 부를 이룬다는 것은 월급쟁이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은 엑셀에다가 따져보면은 금방 나오는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월급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를 이루기 어렵다. 그렇게 이제 쓰셨는데 월급쟁이들은 그렇지만 사업 소득이 뭐 월 1,000만 원 이상 되고 몇 천만 원씩 버는 사람들은 사업 소득으로 부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통해서 이제 테크주에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신의 월급 모은 돈이 조금 더 불어날 수는 있어도 이게 엄청난 이제 뭐 비트코인 뭐 몇백 배 올라가지고 그렇게 이제 대박이 나듯이 그런 것은 반도체 AI에 투자해서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이제 무슨 코인처럼 대박 나는 그런 거는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투자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월급쟁이로는 좀 힘들다. 차라리 부를 이루는 게 목적이면은 빨리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성공시킬 수 있는 사업에 올인하는 것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업에 적합한 그런 성격이 누구나 또 다 타당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정은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 소득이 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 이것도 너무 무모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책에서는 누구나 다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세웠기 때문에 월급의 30%를 투자를 해야 되고 테크주, 기술주에 미래 성장에 장기 투자해야 되고 이건 다 맞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정말 부를 이룰지 그것은 약간 이제 퀘스천 마크가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30% 월급의 30%를 투자하라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격하게 공감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들을 읽어보면서 내가 만약에 처음 월급 생활을 시작한 처음 월급부터 30%를 여태까지 꾸준히 계속 S&P 500 같은데 넣었더라면 지금 얼마가 됐을까? 이런 것을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엑셀에 이제 돌려봤는데 뭐 적어도 뭐 2, 30억 이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가 부자일지 그 기준은 개인의 판단마다 모두 다르겠지만 지금 만약에 20대라면은 가장 뜨는 산업, 지금은 AI 반도체가 제일 뜨는 산업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그 시대가 흐르면서 어떻게 이제 증기기관에서 나중에 뭐 그 마차에서 자동차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대가 변하듯이 몇십 년이 지나면은 또 다른 어떤 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AI 반도체가 뜨는 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20대라면은 자신의 월급의 30% 이상을 계속 그런 AI 반도체 주식에 계속 적립식으로 계속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나중에 AI 반도체가 시대가 끝나서 다른 게 또 다른 산업이 나왔을 때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계속 그렇게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거의 확실하게 몇십억 지금의 가치로 뭐 2, 30억에서 한 100억 사이 그 정도의 부를 이룰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의 30%를 투자하라는 그 내용은 아주 저도 공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 수익률의 위력, 부의 함수의 두 번째 비밀은 수익률. 그 수익률은 얼마나 유지할지 알 수 있는가, 지속성이 최종 성과다. 이게 이제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최근에 느끼는 게 이제 은행에 예적금 같은 것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1억을 1년 동안 그 정기예금에 했을 때 3%의 이제 이자를 주는데 그 만약에 월 500만 원씩 적금을 들어도 이제 그게 1년에 6천만 원 원금과 3%의 이자를 그렇게 주는 방식인데 1억에서 1년 거치해서 3%를 받았다 그러면은 1년 동안 거치해서 300만 원의 그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서 3%하고 주식에 1억을 넣었는데 뭐 오늘 1%가 올랐다, 2%가 올랐다. 이렇게 뭐 하루에도 3%가 오늘도 삼성전자가 8%가 올랐으니까 삼성전자에 어제 1억을 넣어놓고 있었다 그러면 오늘 하루에 8%가 오른 거기 때문에 뭐 은행에다가 넣어놓고 3% 받는 그거하고는 전혀 천지 차이가 되는 거죠. 근데 액면가로 생각했을 때 은행에다 넣어놓은 거는 3%고 삼성전자에 넣어놓은 거는 8%니까 그러면은 5%가 차이가 나나 이렇게 생각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삼성전자에 1억을 넣어놨는데 어제 1억을 넣었는데 오늘 그 10%가 올랐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1억 1천만 원이 된 거잖아요. 근데 1억 1천만 원에 주식이라는 것은 내일 또 거기에서 뭐 1%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 장기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1억 1천만 원에서 또 10%가 올랐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전체 금액의 10%가 오르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진짜 복리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갔을 때 은행에다가 돈을 넣었을 때는 전체 금액에서 1년 동안에 그냥 몇 프로의 이자 이거를 주지만 이제 내 주식에다가 넣어서 복리를 누릴 때는 내 금액이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2배로 올라갔다 그러면은 1억에서 2억이 됐으면은 2억에서 10%가 붙으면은 그러면은 1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의 이제 복리를 누릴 수가 있다. 그 복리를 누리려면은 장기 투자를 해야 그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3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재투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자가 이자를 낳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투자, 투자 전략. 그래서 뭐 투자자 흔들리지 않는 투자 전략, 흔들리는 수익률.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란 전쟁이 났을 때 주가가 이틀 연속 20% 가까이 빠지니까 팔고 나가야 되겠다.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다시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지난 결과를 보고 그때 살 걸 샀더라면 하고 아쉬워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감정이다. 감정에 따라 전략을 바꾸기 시작하면 투자 본연의 방향을 잃고 만다. 뭐 주식이 오르면은 어제 살 걸, 그리고 주식이 떨어지면은 팔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의 심리인데 그런 것을 방향을 역으로 이겨야 된다 그런 내용인 거죠. 워렌 버핏 주식시장은 조급한 사람이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는 장치이다. 이게 맞는 얘기죠. 2번 꾸준한 수익률의 비결은 일관성과 분산. 복리의 열매는 인내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 저자의 ETF 포함 테크주 반도체 ETF를 추천하고 있다. 이 저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걸 만들었고 그거를 파는 회사의 대표인데 당연히 그게 좋다라고 하고 그걸 추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개인에 맞게 선택하고 비율도 개인에 맞게 조정을 해서 구입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재규 대표님이 독자들에게 투자는 미래 성장에 장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그 미래는 기술이 이끌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도 이제 이게 잘못 이해하면 테크주의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재규 대표님의 의견을 유튜브를 통해서 나와서 방송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듣고서 저는 이제 이거구나, 여기 몰빵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냥 책을 사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을 막상 읽었더니 책에서 제가 깨달은 내용은 테크주에 올인을 하면 안 되고 나이에 맞게 분배율도 분산을 해야 되고 무조건 ETF가 좋다라는 것도 그렇게 썩 동의할 수 없다. ETF의 장점은 분명히 있지만 엔비디아를 샀을 때 300배가 올랐는데
그 중에 뭐 몇십 프로, 30%까지도 이렇게 하락하고 그런 장이 오기 때문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에 10억을 넣어놨으면은 그때 30%가 빠지면은 3억에 이제 날아가는데 거기에서 견딜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이런 이제 내용인데 그러므로 개별주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고 그 변동성을 감내할 수가 없어서 병이 날 지경이기 때문에 개별주에 투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개별주보다 ETF에 투자해야 그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ETF도 ETF 이제 나름이고 ETF도 이제 테크주, 기술주 기반의 ETF는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잘못 이해하면은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 이것을 사면은 이제 변동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 견딜만 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를 이것을 제가 2월 9일 날 매수하고서 이게 처음에 조금 오르더니 이란 전쟁 나고 주가가 빠지고 뭐 하면서 사자마자 그냥 1,000만 원을 샀는데 사자마자 막 마이너스 막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게 뭐 이제 그렇게 마이너스에 또 한참 동안 머물다가 최근에 와서야 겨우 오늘 많이 올라서 50만 원이나 됐네요. 그래서 2월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 요거를 2월 9일 날 1,000만 원을 매수했고 그리고 반도체 AI 테크주에 투자해야 된다 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1월 달에 출시한 이제 코덱스 미국 AI 반도체 탑3 요게 이제 출시한 지가 얼마 안 돼서 10,000원대였고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는 이제 57,000원에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여가지고 지금 막 시작하는 ETF도 한번 구매해보자 해서 반도체 중에서 이제 성향이 거의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미국 AI 반도체 탑3이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는 반도체인데 서로 색깔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걔도 1,000만 원을 매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두 개가 다 마이너스를 이제 치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오늘에 와서야 조금 플러스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코덱스 미국 AI 반도체는 39만 원 오늘자로 그래서 AI 글로벌 반도체는 1,000만 원 투자했을 때 약 한 달 동안 50만 원의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이미 5%의 수익률이 난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은행에다가 1년 거치를 해놔도 3%밖에 안 주는데 그것도 많이 준다고 하는 데다가 했을 때 3%인데 이미 한 달 만에 5%의 수익률이 났으니까 은행보다는 훨씬 난 거죠. 그리고 AI 반도체 AI 시대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고점인데 뭐 엔비디아나 구글이나 뭐 메타 이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와서 폭등을 하고 막 이렇게 2024년도부터 2024년도쯤 들어갔더라면은 지금 좀 수익이 막 100%, 200%막 이렇게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이 이제 두세 배가 삼성전자만 해도 두세 배, 세네 배 이렇게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들어간 시점이 제가 느끼기에는 제일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AI 반도체 시대로 봤을 때는 세월이 수십 년 흘렀을 때는 지금이 AI의 시대의 시작 지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나중에 세월이 판단을 해주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반도체 주에 지금 배재규 대표님이
만드신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 여기에 투자한 지 한 달 만에 지금 5.12%의 수익률이 났는데 지금이 AI가 꼽히는 시작 지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한 5년, 10년 이렇게 지났을 때는 그냥 5% 정도가 아니라 5배가 날 수도 있고 10배가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AI가 지금 꼽히고 있는 시작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반도체 AI주에 베팅을 하는 것이고 AI가 이제 버블이고 지금이 고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제 AI 반도체에 들어가지 말고 다른 섹터를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그 배재규 대표님의 그 이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도 몇몇 있지만 기술주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투자한 전체 금액에서 80%가 AI 테크주로 되어 있는데 내 나이대와 내가 여태까지 평생 벌은 돈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도 이제 뭐 한 2, 3년까지는 좋지 않을까요? 계속 반도체가. 그래서 서서히 비중을 안전한 배당주 쪽으로 수익이 난 부분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전략을 해서 비율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당으로만 이제 배당으로 월급 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받는 배당주를 세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책을 읽으면서 주린이로서 처음 이제 삼성전자에 1,000만 원 투자했다가 삼성전자 좀 오르길래 4천만 원을 더 투자해서 총 삼성전자에 약 5천만 원 정도를 투자를 했고 그리고 이제 투자하는 이 결과 이런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주식이 뭐 지난번에 하이브를 1,000만 원을 며칠 전에 매수를 했는데 왜 매수를 했는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올려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올리면서 이제 저의 포트폴리오나 투자 수익률이나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5년, 10년 동안 쭉 같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투자하고 하면서 댓글 남겨주시면은 많은 의견들이 저 같은 주린이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누구나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다. AI 테크 시대의 ETF 투자 전략 How to Invest 배재규 대표님 지은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독후감을 지금까지 3편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